외교전, 지하드, 완전한 승리.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지하드 성향의 이란 정권은 한 달간 이어진 이 전쟁에 대해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칼레드 아부토메이, 나의 친한 친구이자 오랜 동료입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과 그들의 핵무장 탄도미사일에 대해 대대적 확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위대한 사탄인 미국, 작은 사탄인 이스라엘, 그리고 참고로 전통 아랍 의상을 입은 새로운 사탄, 즉 걸프 지역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프의 사탄들이죠, 맞습니까? 놀라운 전개입니다. 미국이 완전히 어디에 서 있는지, 이란 정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매우 불분명하고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이고 예상 가능한 일이었으며 동시에 놀라운 전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엔에서의 바레인 결의안입니다. 아랍 무슬림 국가가 유엔에서 또 다른 무슬림 국가를 상대로 결의안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랍 세계가 매우 불안해하고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국이 이 일을 끝내도록 결심했고 어쩌면 처음으로 미국과 협력해서 그 정권을 정말로 끝장내려고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아랍 세계를 말할 때 여러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랍 세계는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었지만 이란 전쟁에 관해서는 그 분열이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걸프 국가들, 특히 이란의 표적이 되었던 나라들을 살펴봅시다. 이들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은 다른 아랍 국가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랍 국가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줬는가? 그러니까 물론 성명은 발표했죠. 아랍연맹은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협력기구, 즉 57개국이 모인 이슬람 협력회의도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는 아랍 세계가 걸프 국가들을 외면했다는 실망감이 있습니다. 이란인들에 의해 실제로 공격을 받아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들은 그들의 식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저는 아랍 언론에서 에미리트인과 다른 아랍 정치 분석가들이 걸프 국가들을 외면했다고 아랍인들을 비난하는 여러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에서는 우리는 걸프 지역에서 수년간 수백만 명의 아랍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집을 제공했고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뿐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비판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집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왜 이집트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는 식입니다. 거의 걸프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걸프 국가로 군대를 파견하길 기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집트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외교적 모험을 협상에서 추진한 주동자 중 하나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터키와 Absolute Access 사이에서. 그리고 다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아랍 국가들이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아랍인들은 무관심할까요? 왜 그들은 형제들과 걸프 국가들을 돕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란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란을 자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이 중동의 불안정의 주된 원인처럼 보일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랍 국가들, 일부 아랍 국가들은 초점이 이스라엘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요?
아랍 세계, 즉 아랍 무슬림 대중이 단지 정권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요. 아랍 정권들은 이슈가 이스라엘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랍 대중이 자신들을 통제하는 정권에 반기를 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걸 산만하게 만들기, 관심 돌리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국내 문제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국내의 문제에서 관심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랍 대중과 무슬림 대중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서 동원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서 동원되지 않으면 그들은 아랍 지도자, 무슬림 지도자인 당신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것이고 신이시여 그들이 개혁과 민주주의 그리고 좋은 정부를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제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이스라엘이 아랍과 무슬림 세계의 관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란이 문제입니다. 그곳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아랍 지도자들은 제 말은 그들 자신의 국민들 앞에서 무슬림들과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민들, 자신들의 사람들로부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랍 지도자들이 고려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고 왜 그들이 단지 수사적인 성명만 내고 실제로 걸프 국가들을 돕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부메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걸프 국가들을 이스라엘과 미국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아랍 형제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동맹의 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아시아 세력이나 다른 서방 세력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랍 세계에서 매우 심각한 분열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전쟁 이후의 아랍 세계는 이전과는 같은 아랍 세계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통찰력이네요, 칼렛. 그리고 그것은 오스만 제국이 몰락한 이후 현대 시기의 역사적 맥락을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20세기 첫 10년, 그러니까 첫 15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아랍 민족주의, 범아랍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아랍주의의 핵심 단어, 중심은 아랍의 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듣는 것은 아랍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랍인들이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애국심입니다. 타다만 아라라비, 즉 아랍 연대입니다. 좋아요. 아랍 통합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카오미아의 민족주의는 또 다릅니다. 아랍 세계는 항상 단결되어 있고 아랍인들 사이에 연대가 있다는 인식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금 우리는 이란에 의해 6개 나라가 직접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랍연맹, 즉 22 아랍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규탄 성명을 내고 다시 잠잠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지역에 광범위한 전략적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중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동은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레바논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20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우리는 새로운 중동의 불씨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오바마 행정부 하에 미국 정부에 매우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더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이스라엘 쪽으로 더 밀어붙였고 결국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브라함 협정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감행하려면 미국의 힘이 자신들 뒤에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세계 최강의 힘이 완전히 자신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울에 비친 것처럼 거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자유주의적이고 소극적인 미국 행정부와 연결되는 것을 단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랍 세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57개 회원국 중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회의 기구입니다. 예전에는 이슬람 회의 기구라고 불렸고 지금은 이슬람 협력 기구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ICO 같습니다. 네, 아니면 IOC.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는 57개 이슬람 국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네, 57개의 이슬람 국가들 중 많은 나라들은 행동에 나설 거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보이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란 정권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고 중동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된 세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인식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외형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연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쁘게 보입니다.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그들은 앞서 말했듯이 아랍 대중으로부터의 반발을 두려워합니다. 네, 그리고 무슬림 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이나 무슬림 독재자로서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무슬림을 겨냥한 전쟁에서 미국과 공개적으로 연합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들이 시아파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무슬림 국가이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랍 대중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랍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무슬림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서방의 꼭두각시라는 비난, 이스라엘과 시온주의의 대리인이라는 비난, 미국이 이용하는 도구라는 비난 등과 같은 것들을 항상 받아왔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방어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아마도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들은 이란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란 정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그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버티며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발이나 발사됐나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부가 공격받았습니다. 제가 읽기로 미사일이 더 많이 발사됐고 이스라엘보다 걸프 국가들에 더 많이 발사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살상용 드론 그리고 수천 발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헤즈볼라와 레바논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조직적인 노력이 있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는 긴밀히 협력하며 이란은 계속 대리 세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쟁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권 교체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된 목표는 아니지만 저는 믿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있듯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자 지구에도 해당되고 레바논에도 해당되며 이란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네, 상반된 보도들이 있습니다. 일부 보도는 우리가 휴전 합의로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바로 우리 대화의 근간이었죠. 그리고 지난 몇 시간, 어제부터 저에게 정말로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노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을 기만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적이고 지하드적인 이란 정권이 항상 시도해왔고 역사적으로도 성공해온 방식은 서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이란 정권과 그들의 테러 대리 세력 모두가 테헤란의 자금 지원을 받고 공급받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만만치 않은 적수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를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움직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어떤 말을 하고 나서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의 캣만 개념이나 아랍어로 타키야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이나 중동, 근동 역사의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의 베스트셀러인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에서 쓴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어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상대방, 즉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 그게 이란이든 잠재적인 비즈니스 거래 상대든 그들에게 맞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비즈니스 거래를 성사시키기 전에 상대방을 적수로 보고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 그들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란 정권에 대응해온 방식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지입니다. 레바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레바논 정부는 이란 정권에 맞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대사로 임명될 예정이었던 시바니 대리대사를 추방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시바니에게 움직이지 마라, 레바논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동안입니다. 국제법에 따라 주권 국가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대사를 추방할 완전한 권리가 있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적절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샤바디는 IRGC의 요원입니다. 제 말은 트럼프의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 걱정되는 점은 그가 이란 정권에 대해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레바논과 가자 지구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헤즈볼라 무장 해제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하마스 무장 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많은 위협을 들었습니다. 하마스는 무장 해제를 해야 하고 온갖 최후 통첩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몇 개의 전선을 다룰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란 문제를 끝내고 나면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행동을 시작할 건가요? 아니면 그들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건가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전에 말했듯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무기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 협상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사실 그건 농담에 불과하죠. 이 사람들 혹은 이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기는 그들의 지하디스트 이데올로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없으면 그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건 마치 민주당이나 공화당에게 해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의 DNA입니다. 그들의 DNA는 지하드입니다. 그들의 DNA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저항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유는 그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제 말은 하마스 헌장을 읽어보고 하마스의 성명을 따라가 보면 그들은 무장투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무장은 단순히 돌이나 화염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하드입니다. 그리고 지하드는 폭력적인 지하드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란 정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곳에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다시 레바논과 가자 지구로 돌려야 합니다. 이 두 전선은 여전히 매우 활발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것이 47년 동안 이란 정권, 즉 이슬람 공화국의 전략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서로 다른 전선을 교란하고 동원하며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전쟁과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된 전략의 일부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고 정권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과 불안정을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그게 그들의 전략이자 하는 일이죠. 그리고 저는 미국과 심지어 이스라엘도 소모전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소모전에 대한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 단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 그러니까 이들은 47년 동안 소모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권은 1988년부터 그래왔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의 일부예요. 그들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보통 꾸란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 구절은
신은 알라는 인내하는 자의 편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인내심이 많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 10년 안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500년 안에는 아마 이룰 수 있을 거야. 500년이 아니더라도 2000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목표를 이룰 거라고 말합니다. 흔들림 없이 꾸준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버티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보, 타협 이런 단어들은 지하디들의 사고방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하디들은 오직 그들의 임무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말은 지하드의 핵심적인 세계적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슬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세계를 정복하며 이슬람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비무슬림들을 개종시키는 것입니다. 강제로요. 제 말은 강제로라는 거죠. 우선은 그들을 초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슬람 칼리프국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슬람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슬람 체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샤리아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교가 올바른 종교입니다. 우리가 본보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교도입니다. 그들은 비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서구가 무슬림 세계에서 듣는 언어, 예를 들어 살람 같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살람, 샬롬 그리고 평화가 모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아주 다르게 의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종을 의미하나요? 살람은 우리가 평화롭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봅시다. 내가 옳으니 나와 함께 하세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맞다는 거군요. 이게 지하디들이 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아이시스, 알카에다,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에서 모두 그것을 봤습니다. 이들 모두 일관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그들이 메시지에 정직하고 명확하며 일관적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애매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 즉 이슬람 칼리프 국가 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다시 지금 상황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외교적 해결과 더 가능성이 커 보이는 대규모 사태 악화 가능성 사이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왜 제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까요? 몇 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15개 항목의 계획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는 하마스에 맞선 가자 지구의 20개 항목 계획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15개 항목을 계획을 제시하는데 서구의 주류 시각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란 정권의 반응을 강제로 드러내는데 그 반응은 모든 항목에 대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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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입니다. 어느 한 조항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 정권은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는 자신들만의 요구사항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의 폐쇄, 그리고 정권에 대한 모든 미국의 행동 중단입니다. 이게 뭘 떠올리게 하냐면요. 칼리드의 요구, 하마스의 요구, 하자드의 요구와 똑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알겠습니다. 10월 6일로 돌아가 봅시다. 맞아요. 2023년 이것은 알제 협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알제 협정은 1980년에 있었고 로널드 레이건이 1981년 1월 20일에 당선된 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에는 미국인들, 즉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 중 누구도 실제로 그 정권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전에 이란 정권에서 봤던 그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누가 합리적이고 누가 비합리적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 협상이 자멸하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킨 장군이 말했듯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군사적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킨 장군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고문이고 과거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이루려는 일은 자신은 그 성공 가능성에 매우 회의적이지만 우리가 전장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의 전략인 듯합니다. 두고 봅시다.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추가 격화로 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협상을 통한 합의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스라엘은 목요일 오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황은 하룻밤 사이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심지어 다음 1시간 안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네. 하지만 두고 봅시다. 결국 이건 지하디 사고방식과의 전쟁이야. 지하디들이지. 내 말은 이란 정권은 잔인한 정권이야. 자기 국민을 억압해온 정권이지. 이 정권은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 이 정권은 극도로 반서방적이야. 이 정권은.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의 제거를 주장하고 있어. 이 정권은 중동에서 여러 테러 대리 세력을 거느리고 있어. 이 정권은 미국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인과 무슬림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정권이야.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결정적인 승리로 끝나야 해. 반드시 승리가 있어야 해. 그리고 승리란 정권 교체를 의미해. 그리고 정권 교체는 실제 지상군 투입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어.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 나는 공중이나 해상 또는 다른 곳에서 폭격하는 것으로는 정권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이 정권을 뿌리 뽑아야 해. 일단 이 정권을 뿌리 뽑으면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 나머지 테러 대리 세력들, 이란의 테러 대리 세력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야. 물론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 과정은 시작되어야 해. 중동에서 안정과 안보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테헤란에서부터야. 칼레다 부토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훌륭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샥 아라우 사틀라나, 우리의 중동은 계속해서 진짜 중동을 우리 친구들, 가족, 그리고 동료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훌륭한 중동, 더 나은 중동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메가로 만드세요. 중동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세요. 네, 중동을 위대하게 만듭시다. 다시 위대하게. 그렇죠. 정말 고마워요, 칼리드. 감사합니다.